그래서 톰슨이 전자 발견해가지고 푸딩 모형.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에 전자들이 푸딩 속에 건포도 모양으로 박혀 있어요라고 한 게 뭐냐면 톰슨의 원자 모형이었어.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라는 아저씨가 뭘 발견하냐면 원자 핵을 발견하거든. 그러니까 원자 핵을 발견하니까 이 원자 핵에 의해서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행성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뭐 체류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다. 알았지? 자, 지금부터는 이 원자핵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 그냥 원자핵은 존재하는 거야. 플러스 전기를 띠고. 그런데 이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예, 러더퍼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원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행성 모양이거든. 문제가 있어. 이 전기를 띤 입자가 막 원운동을 하잖아. 원운동을 하면 그대로 원운동을 하지 못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잃으면서 원자핵이 부딪혀야 돼.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 근데 이 물리적인 거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러한 원자 모형을 얘기했으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자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으로 가는 그 중간에 보혜 원자 모형이 있는데 이 보혜 원자 모형을 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배경 지식이 좀 있어요. 배경 지식을 먼저 좀 얘기를 해줄게.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빛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빛. 빛, 빛. 빛의 정체. 빛이 뭐냐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빛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그 빛은 파동이에요. 파동. 이름이 전자기파라고 해요. 자, 중학교 과학에 보면 파동 배우죠. 언제 배워요? 중1 때 배우는? 맞지? 이 파동이야. 우리 눈에는 파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기하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꺾여 있어. 이런 식으로 꺾여서 90도 꺾여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야. 그러면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단어들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일단 파동은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니까 매질은 진동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도 생각하면 된다. 파도 있지. 자, 파도가 막 쳐요. 자, 그러면 얘는 물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물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이 만들어지지? 그럼 파동이 막 만들어지는 게 파도예요. 그럼 그 파도가 막 쳐가지고 바위를 땅 때려요. 그럼 오랜 시간 동안에 파도가 바위를 때리면 바위가 부서지죠. 그럼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어떤 에너지야? 그러니까 그 바위를 부술 수도 있고, 사람을 날려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건물을 부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파동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파동들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잘 배웠나 한번 볼까? 여기를 뭐라 그러지? 응?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 마루라고 그러잖아, 마루. 여기는 응? 골. 아니 산마루, 골짜기. 산마루가 어디야? 정상이잖아요. 골짜기는 맨 밑에잖아.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진. 어, 그렇죠. 이게 진폭은 사실 우리가 배우는 내용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게 진폭은요. 사실은 그 에너지의 크기와 관계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길이인데요. 이걸 뭐라 그러죠? 파장. 이게 남다야, 남다. 남다가 되고 얘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자, 그래서 남다는 파장이래요. 그럼 파장이 뭐냐면 길인데 한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미터랬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주기가 있어요. 주기. 자, 주기는 뭐냐면은 한 파동의 시간인데 세컨드의 단위를 써요. 그럼 한 파동이 뭐냐면 뭐 옆으로 봤을 때는 이 점이 이 점까지 가는 데 시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파동은 매질이 진동한다고 그랬잖아. 파도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가 한 파동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주기가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한 파동의 시간은 뭐냐면 물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까지 시간. 알았지? 근데 그동안에 여기 이 점은 사실은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눈에는 마치 얘가 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았지? 그럴 때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그러면 뮤라 그러죠? 뮤. 이거 뭐라고 배웠어? 진동수. 혹은 이제 여러분들 F라고 배울 수도 있어요. 프리퀀시라는 뜻으로. 이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자, 진동수는 이제 파동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1초 동안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자,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진동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주기가 1초야. 그럼 몇 번 진동했니? 한 번. 아니 주기가 1초면 한 번 진동했겠지. 주기가 0.1초야. 그럼 1초 동안 몇 번 진동해? 응? 10번? 오케이. 자, 주기가 0.01초야. 그럼 몇 번 진동해요? 주기가 0.01초라고. 1초 동안 몇 번 진동해? 100번. 결국 이런 거네.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주기분의 기를 뜻하는 거야. 다시 말해 1초를 주기로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단위가 헤르츠의 단위를. 헤르츠.
알겠지? 그래. 자, 그럼 이제 바다를 또 한번 떠올려 봅시다.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살살살 칠 때도 있고요. 무섭게 칠 때도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눈을 볼 때 파도가 무섭게 확 다가오는 거야, 그지? 그걸 속도라 그래요. 알았지? 그래서 파동의 속도를 V라고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V라 그러면 그냥 속도를 다 의미해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의 속도냐면 파동의 속도야. 자, 속도는 배웠다, 그지? 속도는 뭐를 속도라 그러죠? 식으로 얘기해요. 얘들아, 속도를 식으로 얘기하면, 응? 뭐분의 뭐? T분의 S? 그지? 시간분의 거리? 맞나? T분의 S야. 똑같아요. 자, 그럼 파동에서 T가 뭘까요? 배웠는데, 여기. 얘가 시간이잖아. S, 길이, 거리.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T분의 람다가 되는 거야. 알았지? 람다가 파장이니까 이게 미터의 단위 아니에요. 그 다음에 T는 세크.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돼요.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하나 또 배운 게 이런 거네. 뭐냐면, 자, 여기에 T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T분의 1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파동의 파장과 그 다음에 진동수를 곱하면 뭐에 해당해? 그럼 속도다, 그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그 파동의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뭐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비단이에요, 빛. 그지? 빛. 그래서 빛이 있는데, 빛의 속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C라 그러고 이걸 광속이라고 합니다. 광속. 광속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이제 빛의 속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뭘 갖냐면 진동수도 같고 파장도 가죠. 그래서 얘는 빛의 진동수와 파장을 곱한 값이 광속이야. 그런데 이 광속은요, 일정하다는 법칙이 있어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의 속도나 지구에서의 빛의 속도나 똑같아. 자, 그럼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응? 반비례가 돼야죠. 자, 곱해서 일정하면 반비례야. 알았죠? 그래서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빛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얘기지. 봐. 자, 빛은 이런 종류의 빛이나, 이거 뭐야? 파장이 길고 진동수는 작은 애. 같은 얘기를 했지. 아니면 이런 빛. 얘는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큰 애. 이해돼요? 어? 여기 진폭은 별로 중요치 않아. 알았지? 진폭은 백열전구가 있는데 그게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그러니까 세 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백열전구 하나도 빛이고 두 개도 빛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파장하고 진동수만 보잔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빛하고 이런 종류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어떤 빛이냐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애.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애. 빛은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얘들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빛이 에너지야, 얘들아. 그치? 그럼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위험한 거야. 응?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 응?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크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빛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에너지 작으면 덜 위험하겠지.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빛의 속도라면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는요, 어디에 비례한다고 얘기했냐면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어. 누가? 물리학자가. 그 물리학자는 이제 막스 프랑크라는 사람이에요. 막스 프랑크. 이 막스 프랑크라는 사람이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빛이 뭐 이런 빛이 있고 이런 빛이 있으면 이놈의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진동수에 비례한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같아? 파장이 짧은 빛과 똑같은 얘기죠. 이 빛 에너지예요. 이게 이해돼요? 응? 음. 그럼 이제 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빛마다 진동수와 파장이 다 다르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 에너지는 어떨 때 크냐면 진동수가 크던가 그다음에 파장이 작던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수가 크던가 파장이 짧던가. 알겠죠? 그게 이제 빛에너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빛에너지는 이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눈으로 보는 빛. 어디서부터 와요? 빛이 어디로부터 오니? 그 태양부터 오죠. 그치? 근데 태양에서부터 빛이 여러 가지 빛이 들어와. 그러면 이 빛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프리즘이라고 들어봤죠? 자, 분광기를 통하게 되면 분광기에서 빛이 쭉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제 파장 또는 진동수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알겠어요? 나눠져가지고 나눠지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미개하게도 딱 한 가지 빛밖에 못 봐요. 한 가지 빛. 그게 뭐냐면 이게 가시광선. 알았죠? 가시광선입니다. 응? 이거밖에 못 봐요. 진화가 덜 돼가지고. 그렇잖아. 하다못해 우리보다
우리보다 뭐 진화가 덜 됐다기보다는 일단 뭐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데 돌고래도 돌고래도 저기 초음파를 알아듣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 그지?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가 있는. 그것도 눈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 생명체들이 이 빛을 보는데 빛을 꼭 눈으로만 보지는 않거든. 어떤 생명체는 몸으로도 느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기의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과 모든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 해요. 알겠죠? 뭐라 그런다고?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런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빛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이제 모든 빛이야. 모든 빛을 쭉 이렇게 해서 나눠볼게요. 나눠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프리즘에 통과시킨 거지. 이 프리즘에 통과시킨 빛을 전부 다 나눠본다.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건 눈에 보이는 빛. 눈에 보이는 빛이 무슨 빛이라고 그랬죠?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면 가시광선은 보라색에서 빨간색까지.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잖아. 그지? 보라색, 빨간색. 그럼 봐봐. 이 빨간색으로 갈 때 싫어하는 거죠. 자, 파장이 길어요. 그다음에 보라색 쪽으로 갈 때. 자, 빨간색 쪽으로 갈 때는 파장이 길고요. 보라색 쪽으로 갈 때 파장이 짧아요.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갈 때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작다는 뜻이야. 같은 얘기지? 자, 빛의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작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빛의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 알겠어요? 응? 자, 그럼 에너지 얘기해 볼까? 자,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큰 빛이야, 작은 빛이야? 어? 작은 빛. 위에 봐봐. 파장하고 에너지는 반비례잖아. 그다음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떤 거야? 에너지가 큰 빛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시광선을 눈으로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얘네들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명하게 보니까 뭐라 그러지? 백색광으로 보이는 거죠. 응? 하지만 이 빛들 중에는 보라색, 빨간색, 그다음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색깔은 보라색, 제일 작은 색깔은 빨간색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만 이렇게 되죠. 눈에 보이는 빛만. 자,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자, 먼저 보라색 바깥에 있는 색깔은 뭐라 그래요? 여기를 자외선. 자외선 밖에 있는 색깔을 빛을 X선.
그 다음에 X선 밖에 있는 걸 감마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밖에 있는 빛을 뭐라 그러죠?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자, 그 다음에 적외선 밖에 있는 빛을 이제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했어요. 마이크로파. 알겠지? 마이크로파라 그럽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파의 바깥에 있는 애, 그 옆에 있는 애들을 라디오파라고 해요. 자, 라디오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전파예요, 전파.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빛들을 한번 보게 되면 에너지가 큰 빛이 어느 빛이냐면 이쪽에 있는 빛일수록 에너지가 크지. 그치? 자, 자외선, 막 피방 같은 거 생겨 막 이러잖아. 엑스레이, 그 다음에 감마는 5분 정도 노출되면 죽어요. 알았어? 반면에 적외선, 뭐 그렇진 않고. 전자레인지 있죠? 마이크로파가 전자레인지인데 얘들은 뭐 집에 전자레인지 한다고 사람이 죽진 않지. 전파, 핸드폰 많이 쓰면 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작은 애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빛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이와 같이 자외선에서부터 여기 적외선까지 정도 어느 게 에너지가 큰 빛인가? 뭐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빛들은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들이 모두 표현되어진 거야. 자, 이런 건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빛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원자 구조를 이렇게 볼 때 이 빛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전자가 어떻게 돼 있는가가 되게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핵이 발견된 이후에 그 당시 물리 쪽에서는 어떤 실험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냐면, 이런 실험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 방정관 실험. 알았어요? 방정관 실험이라 그래서 이게 관처럼 생겼어요, 관. 그래 놓고 여기다 이제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전압을 걸어줘. 어떤 전압을 걸어주냐면 고압의 전압을 걸어줍니다. 고압이란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알겠지? 에너지가 크다. 자, 그랬더니만 어떤 실험 결과를 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일단 빛이 나오더래. 자, 여러분 보세요. 빛이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았죠? 빛이 나오는 거 어떻게 알죠? 눈에 보이니까 알지. 아니, 자, 우리 사람한테 빛이 나와야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우리 연예인들 안 봤어? 후광 나온대, 후광. 어? 연예인들 안 봤구나. 연예인들 진짜 후광이 있는데. 근데 그 후광 말고 우리 사람한테 빛이 다 나와요. 저기에서. 맞잖아. 나와 우리 몸에서도 빛이 나오는데 우리 못 볼 뿐이야. 그럼 빛이 나왔다고 알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온 빛은 무슨 빛이란 얘기야? 가시광선이 나왔으니까 안 거지. 어떻게 알았겠어?
이 빛을 갖다 이제 이렇게 해서 프리즘에 통과시켜 주면은 이 빛을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알았어요. 나누게 되면 나눠져요. 분광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맨 처음에 실험하는 사람이 생각해봐. 이런 빛들이 나왔어. 태양하고 똑같이 백색광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분광기를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나눠지려고 예상되니?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 근데 결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렇게 또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빨간색 이렇게 뚝 이렇게 다른 색깔들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뚝뚝 나눠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빛들이 나눠져서 생겼대요. 결과죠. 결과. 그래서 얘는 이런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 합니다. 자, 결론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빛이 나왔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빛이 나오긴 나왔는데 선 스펙트럼에서 나왔다. 알겠어요? 자, 두 가지가 뭐에 해당하냐면 바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결론을 이용해서 이제 생각을 막 해보는 거야. 실험을 이렇게 했고 왜 그럴까? 왜 그럼 두 가지의 결론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자, 생각해보자. 여기서 고압을 걸어줬댄다. 그지? 고압. 압력을 크게 걸어줬어. 그럼 얘는 뭐 한 거라 그랬지? 큰 에너지를 줬다는 뜻이네. 에너지 큰 걸 줬다는 뜻이. 알겠죠? 자, 에너지를 큰 걸 주니까 이게 원자력이 있다고 하고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건 핵이 아니라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쭉 가져가서 이렇게 에너지가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마치 이런 거지. 자, 여기에 있는 물체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들어 올린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누가 가져갔어? 전자 가져. 그런데 자, 여기 있는 물체를 들어 올려서 위로 올렸지? 그치? 그럼 내가 잡고 있으면 계속 잡고 있지만 이 원자 안에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큰 에너지를 가졌잖아. 얘는 당연히 어디로 와야 돼? 낮은 에너지 떨어져. 자, 다시 전기 에너지를 줘가지고 에너지를 크게 가졌어. 그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다시 작은 에너지가 되면서 뚝 떨어져야 돼. 그럼 뭐가 생기죠, 여러분? 에너지 차이가 생깁니다. 알았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지? 큰 에너지를 받았어. 그랬는데 얘가 낮은 에너지가 될 때는 에너지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게 어떤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거죠?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구나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다면 이때 나오는 빛은 여기에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로 쭉 나와야 돼. 맞지? 그잖아. 자, 이거도 같고 전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빛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가시광선이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근데 아니었다며 뭐가 나왔대? 선으로 뚝뚝 끊어져서 나왔대. 그지? 그래가지고 생각해 본 건데 그러면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타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타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와? 선으로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선으로 나오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선 스펙트럼은 뭐로 의미하냐면, 자,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자, 전자 에너지 주위는 특정한 값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전자 에너지 주위는 특정한 값만 갖는다. 됐니? 어? 특정 값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게 뭐에 어떤 거냐면 이와 같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데 이게 어떤 값을 갖느냐 이거지. 이 특정한 값이 대체 뭐냐라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에너지 값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보호의 원자입니다. 알겠어? 자, 이 얘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는 그 빛이 파동에 따라 생각 응? 빛이 파동에 따라 생각 빛이. 파동에 따라 생각 빛은 파동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입자일 때 응? 입자일 때 근데 입자일 때가 아니야. 이중성인 거죠. 파동성과 이중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빛이라는 거지. 음, 음. 여기서는 파동성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입자성은 음? 음, 필요 없어. 그 뜻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결국은 입자성을 의미해 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아니, 빛은 뭐에 비례한다고?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그게 바로 이제 빛의 이중성. 알았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누가 이중성 얘기야? 응?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겠지, 그지? 참 쓸데없는 얘기 많더라. 필요 없어. 아인슈타인 뭐 아인슈타인 지랄 이거 필요 없어. 알았지? 그걸 알려면 이제 물리 2까지 들어가면 빛의 입자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이 파동에 관한 얘기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 맞죠?
수연이 너도 내신 대비해야 되지. 둘 다 36인가? 그 시험 범위 알려줘야 돼. 음, 아직 안 정도인데 2-1 뒤에 부분 2-2, 2-1 뒤에 부분 정도 2-1 뒤에 부분도 정해지면 알려줘요. 이 내신 대비 언제부터 할까? 그 연휴에 수업을 하거든? 연휴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쉬어. 이거 11일부터지. 시험이 어. 네. 연휴 때 하고, 그 다음 주는 7, 8일은 선생님이 쉴 거거든? 연휴 때 수업을 하니까. 7, 8일은 쉴 건데, 니들이 11일부터지. 네. 과학이 첫날일까, 둘째 날일까? 네. 그건 모르겠다, 이제. 그때 가서 뭐 필요하면 하고.
얘들아 또 보자. 자, 우리 이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라 그랬지. 일단은 에너지를 받았다가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빗에너지로 방출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가 에너지 값을 갖긴 하는데 그 에너지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라는 거 또 하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까 어떤 식의 값을 얻었냐면 이런 식의 값을 얻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하는 게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볼게. 봐봐. 자, 먼저 특정한 에너지 주인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해 주는 거야. n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n은 1, 2, 3부터 쭉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과 2 사이에는 어떤 값도 못 가져. 자, 우리가 보통의 수학에서는 1과 2 사이의 숫자가 몇 개라고 얘기하지? 응? 뭐 무수히 많다, 무한계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지? 그게 보통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연속적인 개념이고 여기서는 1 아니면 2 밖에 못 가죠. 절대로 1.1을 못 갖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에너지 주인을 갖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여기요,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었지? 마이너스 왜 붙었냐면, 여기 이해를 좀 도우려면, 마이너스가 왜 붙었는지 잠깐 설명해 줄게. 쓰지 않아도 돼. 자, 지금 이와 같은 식을 얘기하게 된 게 1900년대 초반이거든.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뭐 지금같이 발전하지 않았어. 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 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였을까? 가장 중요한 법칙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었어.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얼마나 대단한 법칙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아인슈타인 있잖아. 그 사람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증명을 하려다가 새롭게 시간축을 집어넣어서 파악한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만유인력이 있어요.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이 지구예요. 그다음에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럼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인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 만유인력은 거리가 가까울 때 가장 커요. 제일 커요. 제일 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에 있으면 지구의 그 해수면 바닥에 있을 때 그때 힘이 가장 큰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 힘이 있으면은 이 힘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거든. 이게 제일 작아요. 알았지? 힘과 에너지는 반대 개념이야. 힘이 크면 그만큼 에너지가 작고 안정하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러면 이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
이 물체, 다시 말하면 지구와 이 물체 사이의 힘은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에너지는 커져요. 반대니까. 그래서 쭉 해서 얘를 갖다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거리가 무한대에 일어나고 봅시다. 무한대 떨어진 거야. 지구에서부터 무한대 떨어진 거야. 그러면 힘은 얼마가 되죠? 0대죠. 거리가 무한대니까. 그럼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어? 0대죠. 힘이 0이면 에너지도 0이야.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있겠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최소예요. 이거는 최대가 됩니다. 맞잖아. 점점 작아져 최소에 이른 거고 점점 커서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최대가 0이면은 여기는 무슨 값이 돼야 돼? 음수가 돼야죠. 최고로 큰 게 0이잖아. 최고로 큰 게 0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거보다 작은 건 음수가 돼야지. 이해돼?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에는 마이너스가 붙게 돼. 자, 이거를 갖다 원자와 원자의 세계를 한번 아주 좁혀보자. 그러면 이게 뭐니? 원자 핵이야. 얘가 전자야. 똑같아. 그럼 n이 무한대에 있는 곳에 전자가 있으면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곳은 다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이너스라 하는 항이 왜 붙었는 줄 알겠어요? 이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 결국 그 위치 에너지야. 그 위치 에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 알겠지?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관계식을 그대로 그래프로 옮겨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 준위니까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할게. Y축의 포텐셜 에너지. 그럼 N은 1도 있을 것이고 N은 무한대도 있겠다. 자, 그럼 무한대일 때 얼마예요? 0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무한대일 때 0이라고 에너지가. 그럼 1일 때는 마이너스 1312가 되겠죠. 단위는 킬로줄입니다. 킬로줄. 알겠지? 그러면 n이 2일 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도 있을 거고. n이 4일 때도 있겠죠. n이 5일 때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n이 1, 2, 3, 4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그 다음에 3일 때는 마이너스 9분의 13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첫 번째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하다? 불연속적이다.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양자라는 개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알았어요? 이 양자라는 건 나중에 하겠지만 이 불연속적인 걸 다른 말로 양자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전자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두 번째. n이 그러니까 전자가 n이 3에서 n이 2로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는 걸 우리 뭐 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이. 그러니까 n이 3인 곳에 있다가 전자가 n이 2인 그러한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걸 전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델타 E를 뭐 하는 거죠? 방출. 자, 어디가 에너지가 커요? 이쪽에 에너지가 크고 여기 에너지가 작잖아.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방출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델타 E를 방출한다. 그럼 델타 E를 구해보자고. 구해봐요. 델타 E는 어디서 어딜 빼주면 돼? 큰 거에 작은 거 빼주면 돼. 그러면 2, 3에서 빼기 2, 2를 해주면 돼. 3에서 2를 빼라. 그럼 이 식은 자 마이너스 n이 3이니까 자 9분의 1, 3, 1, 2 자 마이너스 4분의 1, 3, 1, 2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1, 3, 1을 앞으로 뺄까? 어? 1, 3, 1, 2를 앞으로 빼면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네요. 맞죠? 그치? 자, 그래가지고 요만큼의 에너지를 뭐 하는 거죠? 방출한다고 보면 돼요. 됐나? 자, 다음. 자, 지금 이건 무슨 원자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무슨 원자? 수소 원자. 자, 근데 수소 원자 전자 몇 개 있어? 한 개, 그렇지, 한 개. 자, 전자 한 개가 그럼 가장 안정할 때가 어디 있을까? 가장 안정한 데는 이와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질 때 가장 안정한. 그죠? 그럼 봐봐.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어느 전자에다 지금 요 빨간색 전자 있죠? 이 전자에다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무한대로 보냈어요. 전자를. 알았지? 이랬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이랬을 때 이온화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델타 E는 이게 이온화 에너지를 뜻해. 이게 얼마야 그럼? 얼마? 1312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지 여기 썼던 애들 있잖아. 이 값이 1312가 어떤 값이냐면 이 값은 결국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 하나를 떨어뜨려 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1312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응? 자, 따라서 세 번째는 자,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줄여서 I2라 그럴게요. 얼마만큼이다? 1312 킬로줄포 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결과적으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이온화 에너지하고 n의 제곱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1312 kJ/몰이 될 것이고, n 값은 1아니면 2아니면 3아니면 4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또 하나 한번 식을 좀 만들어 줄게. 아까 델타 E 보이죠? 델타 E. 그럼 131가 이온화 에너지였는데 안쪽을 봐봐. 4의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은 요건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n이 2니까 여기가 원자핵이 있다고 봤을 때 안쪽이라고 보면 되고 3은 바깥쪽이라고 보면 돼. 자,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 원자핵이 있어. 머릿속에. 그러면 여기는 핵이랑 가까운 쪽. 이쪽은 핵이랑 먼 쪽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안쪽이고 여기는 바깥쪽이 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델타 E는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쓰고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이 되거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n은 안쪽 껍질, 여기는 바깥 껍질. 이 두 가지 식을 얻을 수가 있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호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전자의 에너지준과 불연속적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자기도 모형을 발표하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푸딩 모양, 행성 모양 이렇듯이.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모형을 얘기하게 되는데 모형을 어떻게 하냐면 자, 최초로 껍질이라는 개념과 이거하고 이제 궤도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전자를 껍질이나 궤도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껍질이 아니야. 뭐 진짜 껍질은 뭘 아까 껍질이야. 뭐 양파로 돼 있냐? 진짜 껍질 아닌 거지. 어? 자, 뭐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을 갖고 불연속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라는 사람은 껍질이나 궤도를 갖다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게 돼. 자, 분명히 껍질이 아닌데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름도 붙여요. K, L, M, N. 그럼 이 값은 뭘 의미하냐면 n이 1일 때를 의미하고 K 껍질은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를 의미한다. 알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이게 진짜 껍질 아니잖아. 그지? 단지 에너지가 이러한 값을 갖는다. 첫 번째 에너지 준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 에너지가 두 번째다. 에너지가 세 번째다. 에너지가 네 번째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걸 가지고 껍질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불연속적이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정말 껍질처럼 돼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정말 껍질이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무슨 원자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원자? 지금 이 원자 무슨 원자야? 수소 원자야. 그냥 오로지 수소 원자.
알았니? 그럼 수소는 전자 하나 있잖아. 그래서 전자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K 껍질 여기에 전자가 있을 때 혹은 n이 1일 때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때를 바닥 상태라고.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이 이외 이 이외에 모든 전자들의 그러니까 전자들의 모든 다른 에너지들을 들뜬 상태라 그래요. 알았죠?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자들의 에너지 값이 바뀔 때 얘는 델타 E를 뭐 하는 거죠?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알겠죠?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렇게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가 바뀔 때는 델타 E를 뭐 한다고요? 델타 E를 방출한다고요. 알았니? 그러면 이 델타 E가 방출하긴 하는데 어떤 에너지 형태냐면 방출할 때는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일어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자, 흡수는 다양하게 흡수가 가능해. 자, 전기 에너지로도 흡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로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출할 때는 반드시 빛 에너지 형태로만 방출하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 델타 E만큼. 그래서 델타 E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맨 처음에 이 선 스펙트럼이 발견됐을 때 이 선 스펙트럼을 우리 책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필름이거든요. 필름. 이렇게 필름에다가 빛을 갖다 이렇게 감광을 한 거야. 그지? 그럼 필름을 만든 사람이 있었겠네? 그럼 필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코닥이라는 사람. 코닥 들어봤어요? 코닥 필름, 코닥 카메라 이런 거 들어봤어? 복사기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자, 그런데 봐봐. 이 필름, 그러네. 코닥이로 된 코닥 크롬이네. 아무튼 이 코닥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과학자야? 아니야. 그냥 사장님이야. 그럼 이 사람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필름을 만들었는데 돈을 벌려면 당연히 가시광선을 감광하는 필름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먼저 나온 게 가시광선. 알고 보니까 이 가시광선은 N이 2로 전이할 때 나오는 빛이더래요. 알았죠? n이 2로 전이할 때, 그러니까 전자들이 n이 무한대에서 이런 전이할 때가 이게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그럼 그 이후에 여러 어떤 사람들이 뭐 이제 적외선을 감광하는 필름을 만든다든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자외선, 그다음엔 적외선 계열에 해당하는 그러한 빛들을 검출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발머 계열이라 그러고 라이먼 계열이라 그러고 파셴 계열이라 그러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n이 1로 전이할 땐 자외선, 2로 전이할 땐 가시광선, 3으로 전이할 땐 적외선이.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일단 뭐 여러분 스스로 어디까지는 할 수 있냐면 개념 확인 문제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다음 주에 확인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 관계되어 있는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시에 있는 거 앞에 것도 풀어야 돼. 알았죠? 자, 수고했습니다.